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 고민이십니까? 부담없는 남자 기부입니다. 앞서 그 개발부담금 확인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 개발부담금 그 대행신고 관련해서 속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맡기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내가 맡긴 개발부담금을 신고하고 결국은 세금이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이 부과되는 그 기간까지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나의 개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플랜카드 붙인 걸 보고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이 식당을 하려고 개발한 건데 자신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바빠서 돕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셨을 텐데 본인이 이제 돕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개발부담금이 작지가 않았어요. 1억 7천만 원.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겨우 이제 갚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이제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뭐 다 갚은 것 같습니다. 다 갚은 것 같고, 개발부담금을 이제 무슨 빚도 아니고 다 갚았다는데, 참. 제가 제 일화를 들려드렸어요. 제가 2011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12년도나. 그때 당시에 한 모모 선생님, 한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분. 벌써 뭐 10년 가까이 됐죠. 그분이 임야를 그 개발한 그때가 80살이었습니다, 여든. 80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 땅을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꼬임에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노후를 이제 잘 보내고 싶었겠죠. 사모님하고. 근데 예상은 결국 엄청 빗나갔습니다. 비행기 인근 통과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비행안전구역이었는데, 그 소매점을 작은 걸 두 동을 짓고 면적은 엄청 넓었어요. 거의 뭐 3,000평? 만제곱미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불필요한 거죠. 개발부담금이 2억이 나왔어요. 2억 넘게. 근데 이분들은 이제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그 군청에 자주 오셨어요. 자주. 근데 결국은 가산세까지 해서 4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2억에서 더블로 나왔어요. 더블. 그게 이제 몇 년이 제 경우는 그래도 하여튼 결국은 그 토지를 팔아갖고 개발부담금 내셨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뭐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뿐만 아니라 세금을 다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개발이 중요하지만 그 후에 후속타인 세금이 중요하죠. 양도 차익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은 어쨌든 개발을 하면 바로 내야 되는 세금이라, 이제 우리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시는 분들, 그 개발을 사업할 때 시작할 때는 이제 호기롭습니다. 모든 분들이 개발을 처음 할 때 농지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얼마든 내요, 과감하게. 그리고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분할 납부나 뭐 그것도 가능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그 측량사무소나 건축사무소에서 그런 좀 설명이 없어서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눈물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이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측량이나 이제 건축사에서 이제 그
개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수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개발 부담금이 한 2억 나온다고 했으면 분명히 사업을 진행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2억 벌라고 2억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 개발 비용 신고도 어쨌든 뭐 애초부터 좀 잘 조사해 봐야 되겠죠. 결국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부가 중지됐던 그 몇 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지금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분명히 측량업자나 이런 데는 알아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신고하는 걸 모르는 거죠. 자신의 이제 전문 그 분야는 아는데, 이게 보통 이제 그런 측량사무소나 건축사무소 이제 지인 뭐 이런 경우에 소개로 이제 대행업자가 이제 선택이 되는데, 이제 우리 그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분들은 자신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기롭게 사업으로 이제 성공하리라고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개발 부담금 나올 때쯤 되면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에 이미 그 대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뭐 신고를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대행업자가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다 그 개발원 납부자가 책임이에요. 과태료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내야 됩니다. 제가 이 플랜카드를 왜 게시를 했었냐면, 그 양심 없는 측량업자들이 그 소개를 빌미로 그 떡고물을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 개발 부담금을 뭐 줄일 수 있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발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죠? 개발 비용에 들어가는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개발 부담금 그 예정 금액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다가 나는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 예로, 또 다른 예로, 그 개발 비용 그 신고를 하면서 얼마 정도 예상되냐고 이제 물었더니 이제 6천에서 1억 정도 나온다는 건데, 이것을 4천만 원까지 줄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검토해 보니까 뭐 안 나오게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한 1600만 원 정도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결국은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개발부담 그 시스템 안에서 검토를 하고 얼마 정도 예상된다고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가 나오는데 얼마를 줄이겠냐,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제가 이제 같이 뭐 이런 쪽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돈을 받고 저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러더군요. 대표님, 그만큼만 받고 그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받고 그 이상 일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일만 따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발 부담 줄여준다고 했으면 개발 부담금에 대한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 다 이용해서 개발 부담금을 줄여주려고 해야 되겠죠. 조삼모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일을 맡겼으면은 끝까지 책임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이제 고생하시는 거죠, 고생.